장면이를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변수라는 것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좋지만 헷갈리기 때문에 미리 해놓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돌아가서 해볼게요. 화면으로 돌아가서 속성 탭을 눌러보면 여러가지가 있죠? 아까 말한 변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사 순서 변수란 거 미리 만들어놨는데 처음에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올텐데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감기면 안 보입니다. 이건 오브젝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신호 변수, 다음이란 변수 미리 만들어놨는데 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장면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장면 2에서 필요한 오브젝트와 용도를 알려드릴 텐데 먼저 이 다양한 표정 엔트리봇을 추가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다시 보기라는 글상자 오브젝트를 추가할 예정이고요. 다음 장면을 넘어가게 하는 이 오브젝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경 오브젝트는 뉴스 세트장입니다. 다시 코딩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 위에 플러스를 누르면 장면 2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배경 오브젝트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뉴스 누르면 한 나옵니다. 뉴스 세트장 넣으면 배경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플러스를 눌러서 다양한 표정 엔트리봇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양한 표정 엔트리봇을 넣고 약간 원근법에 맞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화살표 버튼이라는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화살 누르면 화살표 버튼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는 장면을 넘기기 위한 버튼이므로 이쪽에 설치하는 게 좋겠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쓰일 때가 오니까 일단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순서는 얘부터 나왔지만 블록 코딩은 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를 넣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면이 시작됐을 때를 넣어 볼게요. 그 다음 아까 변수를 정했었죠? 그럼 변수 탭이 여기 있습니다. 자료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대사 순서를 뭘로 정하기. 대사 순서가 1부터 시작되니까 대사 순서를 1로 해버리면 얘가 엉뚱한 대사를 하니까 0으로 정해서 아무 말도 안 하게 합니다. 그 다음 16초 기다리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넣어서 자연스러운 대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짝거리는 효과도 넣어볼 텐데요. 아까처럼 흐름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를 먼저 꺼내 오겠습니다. 그 다음 생김새 탭으로 가면 효과를 10만큼 주기 이게 있죠? 이거를 두 개를 꺼내 올게요. 물론 복사를 해도 좋지만 복사보다는 꺼내오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 오겠습니다. 두 개를. 다음 너무 빨리 반짝거리면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개 가져와서 반짝할 때 조금 지연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0.3초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해주고 이 오브젝트에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할 겁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를 꺼내오고 필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료로 돌아가서 대사 순서에 대사가 여러 개가 나올 텐데 대사 순서를 더해줘야 이 엔트리봇이 말을 하겠죠. 대사 순서를 하나씩 넘겨주기 위해 1만큼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속성에서 신호를 만들었었는데 다음이란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의 신호 보내기입니다. 이 다음이란 신호를 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엔트리봇 코딩을 하기 전에 우리가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테이블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테이블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여기서 추가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추가하기 중에 우리가 직접 입력한 것도 쓸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코딩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어떤 다른 데이터가 추가될 수도 있어서 자세히 보면 국내 코로나19 1일 현황이라고 하고 여기 일자, 발표 시간, 누적 피검사
자수 외 9개의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거를 추가하면 쭉 나옵니다.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화면과 똑같은데 여기서 해줘야 될 게 테이블 보고 이상이 없죠? 차트에서 여러가지 그래프가 있을 텐데 막대 그래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한 다음에 가로축은 일자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표현값 여러가지를 하면 좋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누적 양성 판정자 수와 신규 양성 판정자 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누적 양성 판정자 수는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하고 신규 양성 판정자 수는 새로 걸린 사람들을 뜻합니다. 누적은 그 사람들이 계속 쌓여서 총 몇 명인가 이걸 뜻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됐습니다. 차트 제목은 대그래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일단 된 것입니다. 차트를 구성했으니까 이 엔트리봇의 블록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봇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줘야 해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엔트리봇의 블록을 구성할 때 처음 이 장면이 시작됐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장면이 시작됐을 때를 넣어보고 그 다음에 생김새에서 엔트리봇이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엔트리봇의 모양을 바꿔볼 텐데 인사하는 모양으로 바꾸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건 길게 쓰지 않을게요. 안녕을 3초 동안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으로 바꿔줄게요. 슬픔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을 말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양을 바꿔서 궁금을 넣어봤습니다. 궁금을 넣고 또 대사를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넣어줬습니다. 이건 예시니까 여러분이 바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이 친구가 이쪽으로 옮겨가게 할 텐데 이렇게 옮겨보면 한 100 정도 옮기면 될 것 같아요. 150으로 해볼까요? 움직임 탭에 가서 이 친구의 X좌표를 이렇게 마이너스 150 정도로 150만 넣으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150하고 이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드디어 데이터를 이용하는 블록을 사용합니다. 여기 데이터 분석 탭으로 가서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테이블 코로나19 일일 현황의 차트창 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했던 테이블에서 이 차트가 뜨게 돼요. 그 다음은 또 한번 얼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 탭으로 가서 당황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복잡하게 블록이 구성됩니다. 자세히 살펴봤으면 해요. 일단 이처럼 말하기 블록을 넣은 다음에 좀 복잡하게 구성을 할 텐데 먼저 데이터 분석 탭을 가기 전에 계산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합치기를 해볼게요. 합치기를 3개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치기를 3개나 꺼낸 이유는 여러가지를 합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치기를 3개를 꺼냈으면 데이터 분석 탭으로 가서 테이블 국내 코로나19 일일 현황 이거를 꺼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꺼내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꺼낸 이유는 마지막 날짜를 이 친구가 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코로나19 일일 현황의 행의 개수가 마지막 행을 뜻하는 거겠죠? 행의 개수만큼의 값이 마지막 행일 테니까요. 이걸 넣어보면 테이블에 있는 마지막 행의 값을 이 친구가 날짜를 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행에 있는 누적 양성 판정자 수를 말하게 하기 위해
테이블 탭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꺼내봅니다. 이걸 일자 값이 아닌 누적 양성 판정자수 이렇게 바꿔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국내 코로나19 일일 현황의 행 개수 이거를 꺼내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자면, 테이블로 가봤을 때 테이블에 마지막 행이 163이에요. 근데 163을 써주게 되면 이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 값을 계속 말하게 됩니다. 국내 코로나는 업데이트가 되면 업데이트된 마지막 행을 얘가 지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굳이 이 블록을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를 말해야 되겠죠. 정확한 일자를 말하게 하기 위해 이 친구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마지막 날짜에 누적 양성 판정자 수가 코로나19 일일 현황 마지막 행의 개수의 누적 양성 판정자 수만큼이나 되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싶은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려면 이렇게 남은 하나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좀 길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블록이에요. 이렇게 엇나가지 않게 잘 잡고 넣어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미리 구성을 해봤는데, 다음 신호를 받았을 때 그 다음 대사를 시작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사가 5개이기 때문에 이 조건문 블록도 5개를 넣었습니다. 만일이 하나, 둘, 셋, 넷, 5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대사가 바로 신규 양성 판정자 수가 6월달에 접어들어 줄어드네 만들었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 복잡하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사에서는 5마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치기를 4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놓고 일단 처음 대사가 1월부터로 할게요. 1월부터. 끝엔 날짜가 필요한데 아까 썼었죠? 이걸 그대로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끝엔 날짜를 가져오고, 평균 신규 양성 판정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테이블로 가서 밑에서 세 번째 이게 있습니다. 이걸 가져오면 신규 양성 판정자 수의 평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월부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이라고 써도 좋아요. 1월부터 끝날까지 평균 값을 언급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합쳐주고, 끝에 대사는 평균적으로가 되겠죠. 평균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평균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평균 값을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평균 값의 자연수를 이 안에 언급해주기 위해 새로운 것을 꺼내야 되는데, 바로 요것을 꺼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합쳐서 여기를 1로 바꿔주면 나머지를 떼어버리고 목만 나타납니다. 이거를 앞쪽에 넣어주고 뒤에다는 평균 몇 명씩 늘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두 개를 합쳐주겠습니다. 앞과 뒤에 넣겠습니다. 생김새 탭에서 말하기를 이용해서 말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사까지 완성이 됐고요. 세 번째 대사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의 신규 판정자 수를 한번 더 말해볼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치기를 3개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지막 날짜께 필요하니까 이것도 복사해서 사용해 볼게요. 복사해서 놓고, 마지막 날짜에 신규 양성 판정자 수가 필요하니까 데이터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복사해서 쓰는 게 낫겠네요. 테이블 국내 코로나19 일일 현황의 마지막 날짜의 신규 양성 판정자 수 하면은 마지막 날짜에 신규 양성 판정자 수가 몇 명인지 언급하게 되겠죠? 이거 만들어 볼게요.
자, 앞에 말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뒤에 말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말을 합치면 되겠죠? 이렇게 합치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길게 합쳤습니다. 마지막 날짜의 신규 양성 판정자 수를 말하는 명령어 블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대사에 넣도록 할게요. 말하기 블록을 이용했습니다. 네 번째 대사는 웃는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누적 완치자 수가 많아서 좋다. 이거를 표현하고 싶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행의 값을 구할 거니까 아까 썼던 것을 또 복사해 오면 됩니다. 복사해서 누적 완치자 수를 선택을 해주고, 다행히 누적 완치자 수는 어떻다 이렇게 언급을 해줄 것입니다.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행히 누적 완치자 수는 몇 명이야, 참 다행이다, 이것을 말하기에 넣고, 마지막 대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바꿔준 후에 코로나 예방 수칙을 알아볼까를 하고, 대사 순서 값이 1, 2, 3, 4, 5도 아닌 다른 수로 바뀌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구성을 해줍니다. 다음 장면 넘어가기 전에 차트 다시 보기라는 버튼을 만들어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그림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새로 추가할 때 파일 올리기를 눌러서 미리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를 이쪽에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 기능은 차트를 모르고 꺼버렸을 때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장면이 시작될 땐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모양을 보여주고, 이거의 주된 기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데이터의 차트 창을 열어준다. 이것이 주 기능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게 할 거니까 이렇게 가려줄게요. 이렇게 이 오브젝트에 블록 코딩이 맞춰집니다.